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이자 지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윤병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필름 카메라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보다 조금 높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보고 그 사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사진을 찍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사진관 현상소인데요. 여러분 현상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네. 옛날에는 동네마다 사진관이 하나씩 있었는데 거기에서 필름을 맡기면 필름을 현상해주고 인화해주고 다 했었는데 이제는 사진관들이 다 사라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고 핸드폰에 사진을 저장하는 시대가 됨으로써 사진관들이 다 사라지는 추세에 저는 사진관을 개업을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조금은 좀 독특하게 조금은 힙하게 사진관을 차리게 됐는데 요새 가장 힙한 동네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확실합니다. 네. 제가 을지로 3가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 앞에 현상소를 차리게 됐는데 현상소의 모습이 조금 이래요. 을지로의 힙한 감성을 시작이라고도 할까?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꾸며놨고 소위 사람들이 커튼 맛집이라고 하는데 커튼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소문을 많이 타고 저희 가게를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두 분밖에 없네요. 네. 어쨌든 입소문을 많이 타고 전국에 계신 많은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게에 관광차 아니면은 고정적으로 현상을 하러 가게에 놀러 오시고 필름을 맡기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손님은 늘어나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필름 카메라라는 게 마치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제가 조금 궁금한 점도 생겼고 왜 필름 카메라가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됐는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 필름 카메라, 도대체 이 필름 카메라라는 게 무엇일까? 저 FM2라는 니콘에서 나온 전설적인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왜 유명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박보검 카메라라 그래서 박보검이 쓴 뒤로 제 가격이 2배나 이상 뛴 지금 그런 카메라입니다. 저 카메라는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바닥 들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 혹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오른쪽에 있는 필름, 왼쪽에 있는 필름을 안에 장착을 하여서 필름을 감고 한 필름당 36장을 찍을 수 있는 아날로그 카메라예요. 이쁘죠? 맞습니까? 네. 저 필름 카메라가 유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84년생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연사님들이 저랑 비슷한 혹은 조금 많으신가요? 아무튼 그쯤 말고 제외하고는 거의 저보다 밑에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세대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누구나 다 사용을 했죠. 그때는 디지털이 없었어요. 사진이라고 하면 무조건 필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상소에 맡기고 인화를 하는 과정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지금처럼 손쉽게 어떤 장면들을 모두가 찍거나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다시 필름 카메라에 유행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 첫 번째는 패션 소품이에요. 저 불편한 녀석이 일단은 어쨌든지 간에 이쁘게 생겼거든요. 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뉴트로, 그러니까 옛날의 감성을 요즘의 감성과 접목시켜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뉴트로라는 신조어가 있죠. 그거에 부합하는 가장 첫 번째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녀석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스타에서 인싸가 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감성, 약간 감성 사진, 감성의 톤 그런 것들을
포토샵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인스타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사진들이 사실은 디지털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 필름 사진이 섞여 있다면 스크롤을 하는 와중에 잠깐 사진에 눈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물어보죠. 쓰시는 어플이 무엇인가요? 전 그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나도 한번 써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사실 되게 재밌다라는 거죠. 무엇이 재밌나? 카메라 안에 필름을 넣는 과정, 필름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인터넷으로 사거나 사진관도 없고 편의점에 요즘 팔지도 않아요. 현상소를 가서 사서 필름을 구매해서 필름을 안에 넣어서 그 다음에 안에 넣으면 끝이 아니라 이 녀석의 작동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느 장소를 가서 매우 신중하게, 왜 신중하게 될까요? 장수가 적죠. 그 다음에 돈이 들죠. 필름이 현재 가장 싼 녀석이 평균적으로 3,500원에서 비싼 녀석들은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애들을 한 장을 껴서 현상비가 저희 가게가 좀 싼 편인데 평균 한 3,000원에서 4,000원 한 롤당. 저희도 비싼 화질로 현상 스캔을 하게 되면 10,000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한 롤에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10,000원에 36장밖에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한 장 찍는데 이게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찍어야 되는지, 이걸 찍어도 되는지. 고양이를 찍을 때,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녀석을 잘 찍기 위해서 그냥 연사를 누릅니다. 핸드폰으로는. 근데 얘로는 연사를 누르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이거 36방 다 찍어도 우리 고양이가 제대로 된 얼굴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되는 거죠.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피처럼. 자, 이 신중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 사진을 찍을 때 신중하다 라는 거는 저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한 가지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필름 카메라를 들게 되면 조금 더 신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름 카메라를 써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중함을 핸드폰으로 찍던 디지털 카메라로 찍던 갖게 되면 나아가서는 사진을 꼭 찍지 않아도 세상의 어떤 가치라든지 부조리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 작업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작업을 보기 전에, 저는 작가라고 말했었죠. 작업을 보기 전에 사진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6가지의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술이라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붓. 두 번째, 조각을 하는 조각칼. 세 번째, 글을 쓰는 펜. 네 번째, 사진기. 그 다음에 노래, 음성, 노래. 그 다음에 연기, 연극, 혹은 춤 표현하는 몸. 대표적인 6가지의 예술적 표현을 하는 도구들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나의 감정과 나의 에너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걸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맨 위에가 1번으로 생각하셔서 1, 2, 3, 4, 5, 6.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 또 음악. 몸. 사진은 없습니까? 카메라는? 저 사진 작가인데. 사진이 없습니까? 사진. 네, 좋습니다. 정답은 사실은 없죠. 그거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라, 감정이라는 것은. 그걸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해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예술가라면, 전 예술가지만 자신이 예술가라면 내가 요번에 슬픔을 표현하고 싶어. 슬픔을 표현하고 싶어. 표현하는 게 예술가 아닙니까?
표현하는데 내 슬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진은 가장 적합한 매체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술가라면 저라면 다른 매체를 선택하겠어요. 그 중에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되니까. 그게 연기든 실제든. 아니면 두 번째는 붓을 선택하겠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났어. 그걸 표현하고 싶어. 붓은 그림을 그려서 막 화난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라 터치가 세지는 거죠. 그 그림 생각나요. 굉장히 화난 사람 같잖아요. 그 사람 막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어떤 그게 그 사람이 정확히 화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붓에 나의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몸은 바로 그 자체가 에너지고 노래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래를 부르는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근데 사진기 어떻습니까? 사진기는 내가 화가 나서 셔터를 빵 눌렀어요. 근데 내가 오늘은 평온해. 오늘은 좀 마음이 좀 평온해. 그래서 살살 눌렀어. 두 개의 결과물이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의 결과물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진을 쉽게 생각해서 예술의 진입장벽에서 가장 낮은 매체로,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매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 찍으면 결과물이 나오니까. 하지만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려고 해요. 사진은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찍은 피사체의 감정은 표현할 수 있죠. 그건 내 감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작업. 그래서 너무 많은 성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진한다 그러면 아까도 몇 번의 질문을 받았지만 인물 찍으세요? 풍경 찍으세요? 그 일반적인 질문에서 조금 벗어난 사진이라는 거를 예술 작업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격 중 첫 번째 도구로서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화성인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긴 경기도 화성이에요. 제가 경기도 화성에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느꼈던 경기도의 모습이 재개발, 난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삭막했어요. 풍경사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액티비즘이라는, 제가 경기도 화성에 가서 마치 이게 화성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탐사를 하는 거예요. 사진기를 들고. 우리가 달 탐사를 했을 때, 달 탐사했을 때 사진기 들고 갔거든요. 매우 비싼 하셀블라드라는 중형 카메라를. 그리고 달 탐사한 사진들을 막 찍었죠. 나사에서. 그런 것처럼 화성을 그 나사가 했던 그 행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경기도 화성의 공사 현장에 침입해서 이렇게 작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이건 사진이 아니고 영상인데 제가 그 미니 탱크 RC카라 그러죠. 이게 무선 조종기. 그 위에다가 이제 고프로 액션캠을 달아요. 그리고 저는 저 멀리 숨어. 그래가지고 걔를 보내. 그래서 이제 뭐야? 화상 탐사선. 한번 봅시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넘겨드릴게요.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탐사한 기록들을 사진으로 남겨요. 그 돌도 가져와요. 그리고 전시장에 갖다 놔. 공사 현장의 돌을. 나 위대한 발견을 했어. 그 다음에 항공 촬영도 합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저기 있는 스마일이 뭐냐면 제가 그린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그 왜 운동장에 뿌리는 밀가루 있죠. 그걸로 그려서 항공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왜 이걸 모티브로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한 번은 전시장에 마이크와 생중계석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요새 말하는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뭐 하지만 그때 당시는 안 그랬는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서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고 전시장은 저를 생중계해요. 그 관객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을 마이크도 설치해서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전시장으로 제가 화성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중계했던 작업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아저씨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트랙터 타고 돌아다니고 그 밥집 가가지고 밥도 먹고 뭐 그런 거를 겁나 고생했어요. 전시가 10시간 동안 하니까 10시간 동안 화성을 탐사했죠. 네. 밥 먹고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네. 이게 도구로서의 사진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건 제 작업이 아닙니다. 미국의 그레고리 크리드슨이라는 사진 작가의 작업인데 이걸 또 왜 갖고 왔냐? 사진 두 번째, 도구로서의 사진이 아니라 사진의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사진 막 찍지만 우리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아시죠? 거기서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저희는 그랬어요. 겁나 외우잖아요. 그거 님은 뭘까? 국가, 불교, 연인 막 이제 주입식 교육 합니다. 근데 그게 님이라는 거의 상징성이에요. 시하고 똑같습니다. 사진은. 이 사진 병자 할아버지가 왜 누워있네? 웬 거울에 자식이 비치네? 슬픈 사진.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한한 사진들이 상징성들이 있죠. 사진에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뭐냐? 거울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개인 주관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사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자아라고 판단을 하고 상징을 부여합니다. 달에도 우리는 상징성이 있죠. 왜 좀 음산하다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그런 상징성들을 우리는 사진에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건 미장센 사진이라고 합니다. 연출된 사진. 어떻게 된다? 작가가 의도해서 저기에 거울에 배치하고 그 거울에 비치도록 저 사람을 보여주고 저 사람은 자아라는 우리의 상징성을 인식한다면 뭔가 좀 지금 굉장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겠죠. 사진을 해석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제 작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태원에도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처에 사는. 한국에 있는 너무나 전형적인 사글세방에 이렇게 중동의 어떤 문화를 가져와서 산다는 거죠. 옷은 이화 워먼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사실들로 이 사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글세방의 저런 낡은 한국의 벽지, 흰색 벽지, 창문 이런 것들로. 군복을 입고 있는데 물총을 들고 있는데 중동 사람이 당시 9.12 테러가 일어났을 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슬람 사원을 굉장히 경계했다고 하죠. 애기가 그냥 물총 들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런 상징성으로 인해서 이 사진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웬 벽화에 갑자기 중동이 있는데 사실 뒤에 있는 건 한국의 아파트예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제가 요거까지 하면 좋겠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뭘까요? 소위 말해서 최초의 셀카 사진입니다. 1995년도에 히로믹스라는 17살 된 여자 소녀가 일본의 가장 영예로운 사진상을 타요. 뭘로? 셀카로. 그때 썼던 카메라가 그냥 필름 똑딱이 카메라. 그걸로 셀카 찍어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 타기 어렵다는 셀카, 우리 거울과 화장실 들어가면 다 찍는 거. 이걸로 어떻게 도대체 아까 이렇게 멋진 사진들 얘기했는데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1등을 했을까? 그때 당시 95년도 일본의 버블 경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일본 청소년들을 가장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간단한 카메라 장비가 아무것도 아닌 카메라들, 남들은 다 이따만한 거 쓰고 있었을 텐데 이 친구 17살 소녀는 그냥 간단한 장비 셀카 몇 장 찍었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남미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이거 뭘로 찍었을까요?
아이폰 5S. 그때 사진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딴 거 들고 가지도 않았어요. 아이폰 5S로 오로지 모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의 오늘 마지막이에요.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 설명을 시켜봅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을 몇 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위에 거 3개, 아래 거 3개 중에 난 뭐 고르겠냐 하면 저는 아래 거 3개를 고르겠어요. 분양풍선, 초록지붕,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죠? 스카이 댄스나 뭐 그런 하여튼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치열하잖아요. 한국이에요. 저는 위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게 앞으로 제가 말했던 사진적 훈련이 된다면 저게 불편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한 가치, 부조리함, 어떤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여요. 그리고 그게 싫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재밌어요. 여러분도 작가가 되는 거예요. 쟤를 찍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현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